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산정입니다. 오랜만에 약간 한산해진 시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큰 폭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쉬어가야지 멀리 가죠. 오래 그렇죠. 뛰죠. 예, 이렇게 에너지를 조금은 또 조절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니까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기회로 삼아볼지 지금 운동화 끈을 매면서 네. 뛰기 시작할 때 남들보다 더 멀리 강력하게 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네.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쉬어간다고 해도 생각보다 너무 강하다고 느껴지는 게요. 사실은 닷새 연속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쉬어갈 때 저는 급락 한 번쯤은 나오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쉽게 빠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되면 또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묘한 기대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강세장 하나 네. 봐요. 이 빠질 것 같다, 좀 불안하다, 걱정된다 싶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이 강세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은 좀 잘 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또 종목들이 이제는 한동안 안 봤던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해운주들도 살짝 들썩이고 맞아요. 석유화학까지 움직이던데 이런 흐름을 아직까지 내 차례가 오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도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은 얼마까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빠져나올지 등등 여러분들 전략이 고민되신다면 이 시간 녹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둘 다 해야죠, 이제. 02-3252-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네. 전화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올려주시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 문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보유한 종목도 보유한 종목이지만 신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저희에게 질문 남겨주시죠. 예, 그러면 랭킹쇼 함께하고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리보 균희님, 2차 전지가 미쳤어요. 야, 네. 아니 오후장에 되니까 이렇게 한산한장에서도 슬금슬금 2차전지 또 올라도 왜요? 시세 오더라고요. 좀 몇 개 좀 봐주세요. 2차 전지 왜요? 얼마나 아니 지금 오르길래?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LNF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들이 상승 탄력을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 뚜렷하게 나오고요. 오늘 또 에코프로 지금 날아가고 있죠. 에코프로. 아니 에코프로 무슨 일입니까? 에코프로. 14%. 아, 시총 상위에서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종목은 에코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천지 하리보균이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귀자님, 화이팅 가자님, 후리지아님, 마그마님, 고고의 세상님, 네. 투차가 그러니까 이천지 풍성합니다. 그 그렇죠. 얘기 해주고 계시군요. 네. 양갱이님도 오셨고 천지삼봉님도 강세장은 두렵지만 멀리 가는 듯 네. 해주셨어요. 미미정님께서요, 에코프로 날아가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괜히 판 것 같다고. 원래요. 예. 주식시장에서 다들 공감하실 텐데 내가 손실 내고 파는 것보다 더 배 아픈 게 네. 내가 팔고 나서 더 가는 거. 그렇죠. 수익 났는데도 수익 같지 않아요. 조금만 가지고 있었다면 나 그동안의 그 어려웠던 고생들을 네. 다 털쳐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되기도 하죠. 더 그런데요.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 네. 2배, 3배 됐을 텐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또 새로운 기회를 노리시면 예, 되죠. 그렇습니다. 잘 끊으셨고 앞으로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의상에 대해서 네. 그 왜 특정 항공사의 승무원 그렇죠. 룩인 것 같다고. 프리지아님께서 바로 승원이네요 라고. 예. 아니 근데 목에 잘 두르셨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아우, 요즘 네. 날씨가 좀 추워져서 이렇게 두 겹으로 좀 입어봤어요. 뭐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제작진이 뭐라고 하는데요? 아, PD님, 목에 깁스하셨다고요? 그래요. 패션 감각이 이래요, 우리 제작진들이. 또 다른 네. 스태프분은 저한테 여사님 같으시다고. 여사님이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그래요. 아유. 이거 참 내부에 적이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그러니까요. 됩니다. 제가 네. 이런 상황에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태양과 예. 바람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숑님, 이 LG화학. 오늘 정말 LG화학도 무섭죠? 네. 아니 LG화학이 최근에 사실 꽤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급등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무겁게만 움직였던 정말 안 갔던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 놀라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점점 더 살아나고요. 랭킹쇼 효과가 기대가 되는 그런 장세입니다. 네. 오늘도 랭킹쇼 특정 설문조사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자, 알려주시죠.
아니 이렇게 좋은 장에 왜 저런 키워드가 나온 거죠? 우울증? 괜히 골라봤나 봐요. 제가 사실 이걸 고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마이너스길래 네. 마이너스, 블루, 우울 이렇게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괜히 골랐나 싶긴 하지만 네. 주변에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밝고 웃고 다니시는 분들도 알게 모르게 소가리를 하면서 네. 요즘 뭐 정신과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진짜 많죠.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키워드가 오늘 잘 골라줬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일견. 네. 지금 이렇게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뭐가 좋다는 거지?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주식 투자하면서도 멘탈 관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우울증 주변에 알게 모르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이 설문조사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네, 여러분께 사실은 위로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네. 다음 중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가 네. 있었더라고요. 해당 설문조사는 임상우울증학회에서 지난 네. 9월달 일주일간 이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한 절반가량 40%는 우울증 의심자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께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위로가 될 것인가. 네. 사실 이것은 뭐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나 뭐 아닌 분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서로한테 예쁜 말 고운 말 어떤 그렇죠. 말이 좀 위로가 될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해보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 우울증이나 이렇게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이 그 입장에 처해지지 않으면요. 공감을 못해요. 보통 항상 그냥 밝기만 한 분들은 왜 그래 그냥 힘내 기운 내라고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네. 힘내라는 얘기가 쉽게 하지만은 딱히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주변에 이게 힘을 내게 해줘야 되는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 친구분들께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보기 1위부터 5위까지 있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calm down. 여기서 머물러도 괜찮아요. 굳이 그렇게 애써서 힘내지 말아요. 라고 해주는 게 오히려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까 죄책감 갖지 말라.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 진짜 재미있게 봤던 영화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였죠? 네 잘못 아니야. 뭐 이런. It's not your fault.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거 계속 반복했던 영화가 있는데 제가 네. 이따 떠오르면 그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저 그 대사가 근데 진짜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제가 위로가 될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딱 좋고요. 매트릭스 아니에요. 매트릭스 아닙니다, 피디님. 그리고요, 당신은 멋지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예쁜 말. 저거는 사실 우울증이 아닌 분들도 다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보기들 있고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기에다가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치료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은 이 길을 같이 갑시다. 네. 함께 걸어갈게요. 등등이 보기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어떤 게 가장 위로가 될까요? 자,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자, 리아님, 그래요, 이겁니다. 뭐예요? 구들 헌팅. 이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거든요. 맷 데이먼이 이때 데뷔를 했나요?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이 삐뚤어진 청소년 맷 데이먼에게 위로를 건네면서 했던 명대사거든요. 저 진짜 이 영화 너무 감명 깊게 봐서 그래요. 리아님이 오늘 답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흥분하셔서 저는 감독님 오신 줄 알았어요. 영화 감독님이. 저 진짜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거든요. 그래요. 명대사를 이렇게. 참 저도 20대 때 약간 좀 마음의 방황이 있을 때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창호 앵커 네. 생각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1위 같아요? 저는 저 이거? 대사가 압도적으로 가장 눈에 위로가 들어옵니다. 된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굳이 1위 안 맞춰주셔도 되고 저는 이 얘기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됐어요 하시는 게 있다면 네. 같이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이 영화 봐요.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흥분이 막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 뭐 영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의 병을 앓았을 때 뭐 힘이 됐던 그런 지금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힘이 됐던 말 한마디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카엘님께서는 네. 주식 마이너스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래요. 이게 가장 위로가 네, 된다. 시장의 문제지 여러분의 네.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저도 좀 우울증이 있는데요. 약 없이 잠을 못 주무신다고 이렇게 글을 네. 올려주고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극복해낼 수 있을 테니까 같이 뭐 이건 정말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네.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서 좀 더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모셔보고 주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토마토 텐베거 전문가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아주 멋지게 이발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중요한 건요, 오늘은 마음이 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를 골라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우울할 새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우울하다 이런 느낌 잘 안 받으시죠? 전 우울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거의 없고, 다이어트 할 때만 좀 그랬습니다. 다이어트가 우울증의 원인이에요. 약 먹어서 그런 예. 거죠. 자, 그러면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힘드실 때 어떤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셨나요? 많이 먹어. 저는, 천천히 빼도 된다, 이런 말이 가장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천천히 가도 괜찮아. 괜찮아요. 뭐 이런 얘기겠죠. 예, 알겠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 다이어트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각자의 또 네. 이 스트레스와 우울의 원인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최병훈 전문가님 이렇게 네. 유쾌하게 풀어주셨는데 그러면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할 때는 이렇게 또 냉철하실 수가 없는데 맞아요. 이런 유머 감각도 있으세요. 정말 위트감과 함께 그러니까요. 냉철함을 같이 갖고 있는 우리 예.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예, ABC 가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종목도 오늘 전고체 배터리도 초반에 괜찮았는데 보면은 64,8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5%입니다. 매수가 올까요? 해주셨어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현재 주가 움직임은 57,000원 기록하면서 시청자님 사신 가격과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병훈 전문가님 이 종목 원금 회복 될까요? 네, 당연히 원금 회복은 되겠죠. 아까 우리 랭킹쇼 주제처럼 이제 이거 사가지고 주식에 나만 못 가고 아직도 손해고 지수는 이렇게 가고 4,000포인트까지 오는데 난 손해 났을까? 그러면 이렇게 위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당신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는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64,000원에 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주식을 왜 이렇게 주식이 3만 원대에서 100% 올라갔을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서 본전이 회복될까요? 이것은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위험해서 손해본 게 아니라 평가손이 난 게 아니라 내가 위험해서 그런 거죠. 내 자신, 투자자가 위험한 거죠. 주식은 이 주식 항상 이 주식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항상 보여줍니다. 나는 주식 이런 주식이야. 6만 대 가면 다시 빠질 거야. 4만 원까지. 항상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여주고 있으면 나는 만약에 여기서 6만 4천이 샀다면 나는 이거 돌파하고 갈 거야. 그럼 이때 돌파하고 갈 거야 되는 그 모멘텀이 크지 않다면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6만 4천 사서 뭐 5만 8천 손절한다. 그리고 다시 밑에 산다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갖고 있어서 그러면 시장에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잘 가는데 지수도 난린데 요즘 뭐 1차 전지 다 올라가고 내만 아직 안 가네. 그럼 막 나만 슬프고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지 않으면 나의 미래는 현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면 이 주식을 이수 스페셜 회사 내용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럼 회사 내용, 즉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그럼 이수 스페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그냥 대충 뭐 만약에 이게 스냅샷 이렇게 별랑은 보지 않더라도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전고체 관련된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회사네. 그럼 공부를 더 하다 보면 항아리튬 세계 생산 세계 1등이에요. 기술력도 세계 1등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한다는 파일럿을 운영하고 있는데 27년도 하반기에 양산 계획입니다. 그럼 만약에 양산이 된다면 그 양산한 우리나라는 지금 항아리튬 계열로 전고체를 고체 전해질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황화리튬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양산이 된다면 실적이 잘 나오겠죠.
그러면 그 양산된다는 생각을 내가 갖고 주식을 하면 당연히 이 9만 원을 돌파하고 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장기 투자잖아요. 27년도 이후를 봐야 되는 거죠. 28년도, 29년도까지 보고 보유를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3만 대 사서 100%가 팔고 또 나오면 또 밑에 또 사고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 1,000만 원 가지고 3만 원 사서 6만 원 가면 팔고 2천 되잖아. 2천이 4천, 4천이 8천 되는데요. 2년 정도, 3년만 10배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잖아요. 초보자들은. 그냥 막 갈 때 여기서 사가지고 이제 본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최근에 이제 6만 원 찍었으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잖아요. 그죠? 가고 있습니다. 주식이.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들보다 다른 2차전지 뭐 이제 공매도가 한 매수되던 쇼크브레이너 이런 주식들은 막 빨리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주식은 빠지지 별로 안 왔어요. 원래부터. 최고가 9만 원에서 지금 5만 원 아직도 30%밖에 안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 평균 6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 같으니까 리스크는 적은데 올 수익도 적잖아요. 그럼 항아리 틈이 양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분기는 흑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샘플에 하는 이제 항아리 틈 납품이 좀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시설 증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 적자나도 상관없고요. 이제 상용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될지 여부 그게 달렸습니다. 만약 상용화 되면 이런 주식은 당연히 2, 30만 원 가는 주식이죠.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시면 시가총액이 1조 7천이 10배 가면 17조잖아요. 과거에 양극재들은 시가총액이 40조, 50조 갔는데요. 그럼 이 1조 7천억인데 양극 고체 전해질이 상용화 되면 4, 50조 가겠죠. 왜냐하면 양극재보다 가격이 고체 전해질은 최소 7배 이상 비싼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도 양극재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렇죠. 그럼 30년대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장기 투자는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기다리면 늘 이익 난 상태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마 손절도 물도 안 타고 있으니까 이번에 목표가입니다. 목표가는 기본 목표가예요. 못 가도 이건 찍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산 단가잖아. 6만 3천, 즉 6만 4천.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건 돌파할 걸로 보여서 평균적으로 지금 못 가더라도 최소 6만 8천 원 정도는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수익은 나겠네요. 아니면 이번에 한 8만 원 내외의 돌파 시도를 내년 3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지금 올해도 내년에 모멘텀도 3월부터 시작해서 좀 나올 걸로 보여요.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주로 보세요. 그렇죠. 1, 2, 3월, 2월 그죠. 그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올해 먼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11월 특별한 문제 없이 6만 8천 정도는 단기에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손실권이지만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렸어요.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정보 살펴드렸고요. 유튜브 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련된 얘기가 꽤 많네요. 네. 방울님께서는요, 위로가 되는 얘기가 아니라 상처가 되는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내일 모레 한번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도 있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되는 말은 근데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예. 상처가 되는 말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것만은 피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렇게. 네. 우리 게시판 내에 이 티를 담당하고 계신 방어율님. 네. 방어율님께서 하신 얘기가 다 너 때문이야. 이 화상아. 으이구, 이 화상아.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픕니다. 억양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이구, 이 화상아. 으이구 네. 하면서 그래요. 아니, 너는 하는 일이 왜 그 모양이냐. 이 갑자기 또 이 네. 대사들을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네요. 예. 권병태님께서는 네. 당신은 멋지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위로받지 않을까라고 또 의견 주시네요. 네, 자존감을 또 올려주는 이 한마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곰팔님께서는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도 한 네. 가지 남겨주셨고요. 신현우님, 주식 초보라고 하시는데요. 삼성전자를 더 가지고 가도 될지 문의 주셨습니다. 전 최병훈 전문가님이 네. 상당히 좀 뼈 아픈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위트 있게 하시는지 가끔은 네.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주식 투자하면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너의 탓이다 라고 아니, 따끔하게. 지금 영재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창호야,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어이구, 심장이 덜컹거렸어요. 그래요. 참 어릴 때, 넌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이거 가슴 아프죠. 우리 창호 그래요. 앵커는 훌륭한 솔로가 되었답니다. 네, 나는 솔로. 예. 진짜 데미지 좀 왔어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저희 종목 상담하는 동안에 네. 조금 이제 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심호흡을 하고요. 두 예. 번째 종목입니다. 최연옥님의 종목인데요. 시노팩스입니다. 우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네요. 매수 가격은 9,300원이고요.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1,300원이요? 오래되셨네요. 9,300원이면은 매수하신 지가 제법 된 거죠? 네. 아마 1년쯤은 된 것 같은데요. 지난해부터 해서 상당히 주가의 탄력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딱 매수가 그 부근부터는 참 오랫동안 고생하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현재가가 6,900원이죠? 딱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횡보입니다. 언제까지 이 구간에서 헤매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시노팩스입니다. 이거 그대로 보유하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일단 팔고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물론 테마가 불면 그럴 수 있지만 이 동사는 특별하게 매출이 늘고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기존 그 업력을 보면 동사는 이제 FPCB, SMT는 PBA, 그런 대형 배터리용 FPCB 모듈을 생산하는데 대형 배터리.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또한 바이오 시밀러 분야도 하고 있고 필터 사업을 하거든요. 필터 이제 보시면 이렇게 편남 보면 다 나오는데 FPCB 배터리 쪽에 하는 게 여기 거의 80%, 85% 매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터는 소규모. 그러면 이게 과거에 이렇게 이제 보면 작년에 6월 달에 잠깐 올라갈 때 이제 확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듯이 같이 올라가면 이걸로 실적이 기여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다시 제자리 나옵니다, 주식은. 항상 중소형주는 구조적으로 실적이 바뀐다든지 업황이 좋아진다든지 그러지 않고는 테마로 올라가면 항상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배 가면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3,000원대에서 얼마 갔습니까? 거의 1,000원대에서 1,300원 갔으니까 10배가 갔습니다. 10배가 나오는데 그럼 실적이 10배가 나오냐고요? 안 나오죠. 실적이 최소한 3배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은 10배 갔어요. 그럼 지자리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은 그냥 따라가면서 사서 그냥 빨리 팔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장기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시노팩스는 실적도 보면 늘 2,5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2,500억 나오죠. 2,500, 2,600, 2,300, 2,600, 2,800. 내년에도 2,600억. 그럼 변화가 없는 주식을 내가 잠깐 올라갔다고 나는 시세 가격만 보고 내려오니까 싸다. 13,900원에서 내려와서 9,000원이니까 싸다고 사면 이거 지자리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70% 빠지는 거 대다수. 당연한 거죠. 이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주식 투자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주식은 다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회사인지 편남에 다 있습니다. 조금만 볼 수 있는 능력, 재무제표로 몰라도 대충만 봐도 실적 어떻게 되는지 컨센서스가 다 있습니다. 그거 컨센서스를 만든 실적 분석한 기업 분석실에서 정근사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보고만 해도 되는데 안 보고 그냥 매출이 비슷한데 이익도 별로 안 늘었는데 잠깐 올라가니까 내려오니까 주식이 싸다고 하니까 이제 본전 생각만 나는 거잖아요. 이거 본전이 아니라 지금도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비싼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장이 좋더라도 지금 소외돼 있잖아요.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실적이 좋아지 실적 모멘텀이 있다든지 그러면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배터리 있고 어떤 FPCB 모멘텀도 지금 2차 업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의 모멘텀 크지 않고요. 그리고 필터 사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하게 하기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이슈가 있어서 호재성이 있어서 간다 하더라도 주가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8,7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8,700원 정도 되면 9,400원 내 단가를 고집하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생각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최소한 내가 물려도 앞으로 좋아지는 회사는 실적이 계속 증가된 회사는 추가 매수하든지 아니면 보유한 본전 이상 다 갑니다. 이런 마인드로 주식하면 다음부터는 잘하실 것 같고요. 저는 8,700원 장이 좋게 일단 보유하셨다가 8,700원 정도 가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노팩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보유를 좀 해보시고 매수가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8,700원에서 매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화 친구님께서 네. 아들 성함도 우리 창호 앵커랑 똑같으신가 네, 깜짝 봐요. 놀랐어요. 우리 아들 창호도 결혼해서 이야. 집도 사고 알콩달콩 잘 살아요 하셨는데 네. 이름이 좋아요. 아니, 창호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진짜 없거든요. 그런데 토마토에서 이 인연들이 좀 있네요. 그렇네요. 이종복 전문가님 아드님 이름이 창호예요. 그래요? 그리고 시청자분 아드님이 또 창호가 있으니 이게 무슨 인연일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바람님도 창호 앵커님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혼자라고 너무 놀리지 마세요. 하셨어요. 아니에요. 놀려주세요. 저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주제가 우울증이어서 어떤 네. 얘기가 좀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08님께서는 네. 말 말고 직접 데리고 병원에 가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아, 그래요? 저도 예전에 제 진짜 친한 친구가 마음 고생을 좀 하고 해가지고 그때 계속 얘기했던 게 너 그냥 병원을 가라. 그거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감기 같은 거랑 똑같은 거다. 가는 사람 정말 많다. 이거 맞아요. 진짜 제가 설득시켜서 맞습니다. 보낸 적이 있거든요. 예. 요즘에는 예전에는 사실은 이 정신의학과를 가는 게 네. 좀 쉬쉬하고 했는데 요즘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과거처럼 소위 뭐 진짜 정신이 완전 나가서 가는 게 정신병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조금 울적하거나 이럴 때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정신의학과니까 여러분 병원 가라고 망설이지 마세요. 그리고 상담센터도 요즘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가주시거나 뭐 하는 것도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다음 중 가장 위로가 되는 말 5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5위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5위는요. 당신은 멋지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81.5%. 예. 이렇게 되면 이 중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나씩만 오.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이야기에 위로를 받으셨어요? 해서 중복 체크해도 되는 거였는데 이 가운데서 멋지고 소중한 사람이에요가 81% 정도의 네. 이 표를 받았다라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가 1위라고 생각했잖아요. 2위 정도가 딱 저 말입니다. 그래요? 저는 아무리 내가 좀 못나고 좀 못난 행동을 보이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아니야 너 너무 멋져 괜찮아 이렇게 칭찬해주면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네. 저는 공감 안 되시죠? 네, 저는 주변에서 칭찬해주는 걸 잘 못 들어요. 근데 저도 너무. 칭찬하면 아이고 겉으로는 이러지만 예.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약간 멋졌고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 같고 네. 막 말 돌리고 이게 보세요. 이렇게 예. 사람마다 진짜 마음에 와닿는 말들이 서로 다른 겁니다. 저는 네. 이거 물론 답을 알고 있긴 하지만은 네. 저는 이 들어준다는 거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면은 여성분들도 뭐 이 상담센터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타로를 보시거나 이런 분들도요. 그게 정말 무슨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네. 들어달라고 가는 거래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모모란 책을 좋아하는데 다시 읽었거든요. 네. 그 모모 미카네드의? 맞습니다. 그 주인공 모모의 가장 큰 장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거 정말 대단한 예. 능력이에요. 아니 오늘 이 주제로 얘기하다 보면 사실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이야기가 예. 샘솟네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 일단 한 가지 하고. 짚고 넘어갈 게 또 있으니까요. 예.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하루 종일 어떤 종목들이 관심 받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반도체가 쉬어가도 소외 업종의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양대지수 모두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요. 현재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에코프로 올라와 있습니다. ESS 수요 증가로 투심이 자극된 에코프로 5거래일 만에 주가는 70%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91,100원 선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도 14% 가까운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삼성전자 랭크됐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오늘 삼성전자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97,500원 선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3위에는 하나오션 랭크됐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장중에 128,700원 신고가 경신해냈습니다. 4위에는 삼영엠텍 조선기자재 관련주 랭크됐는데요. 역시나 오늘 21,400원 선까지 터치한 삼영엠텍이고요. 현재는 19,650원 선 안팎에서 거듭되고 있습니다. 5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랭크됐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간밤에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 등 미증시에서 원전주가 급락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 가까이 밀려나면서 8만 원 선도 내줬습니다. 6위에는 SK하이닉스 랭크됐는데요.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조정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64만 원 선까지 제시되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일주일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7위에는 LG화학 랭크됐습니다. 오늘 LG화학이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영국의 헤지펀드가 LG화학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오늘 장중에 39만 5,500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38만 8천원 선 안팎에서 12% 급등세 유지합니다. 8위에는 CP시스템이 랭크됐는데요. 로봇과 반도체 테마에 수급이 집중되면서 오늘 CP시스템도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4,000원 선까지 돌파했고요. 현재도 10% 가까운 강세 유지합니다. 9위에는 휴림로봇 랭크됐습니다. 휴림로봇은 2거래일 연속 조정 흐름 보이고 있고요. 10위에는 한라캐스트 자동차 부품주 현재 3%대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1위에는 로키텔스케어가 올라왔는데요. 로키텔스케어는 AI 재생의료 보험 진입 모멘텀 속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39,750원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12위에는 제닉스 로보틱스 올라왔는데요. 정밀 AGV 기술을 앞세워서 글로벌 주요 디스플레이 제조 라인에 모두 진입했습니다. 글로벌 공급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주가는 2만 원 선도 넘봤는데요.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고 현재는 18,000원 선을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13위에는 뉴로핏 랭크됐습니다. AI 기반의 맞춤형 뇌 자극치료 임상시험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5% 가까이 반등 흐름 보입니다. 14위에는 흥하해운이 랭크됐는데요. 미중 입항료 전쟁 속에서 전 세계 해운 운임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흥하해운도 현재 9%대 급등세 지속합니다. 15위에는 에코프로비엠 랭크됐는데요. 에코프로비엠도 역시나 전기차와 ESS 수요 증가를 기대하면서 오늘장 강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7만 2천원 선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는 2.7% 가까이 올라가면서 16만 4천원 선 웃돕니다. 16위에는 카카오가 올라왔는데요. 김범수 창업자의 1심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목표가가 14%가량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늘 주가는 2.5% 약세 보이면서 6만 원 선 지켜내고는 있습니다. 17위에는 G2G 바이오가 랭크됐는데요. G2G 바이오도 오늘장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G2G 바이오는 현재 12% 가까운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18위에는 SM백셀 랭크됐습니다. 납축전지를 활용한 ESS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오늘 주가는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19위에는 한미반도체가 랭크됐는데요. 반도체 대전에서 HBM4용 TC 본더4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오늘 주가 15만 원 선까지 안착해냈습니다. 20위에는 현대차 올라왔는데요. 대미 관세 협상팀이 다시 한번 방미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관세 협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현대차 주가 26만 6,500원 선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는 오늘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채 0.5% 가까운 강세로 15만 8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반도체가 쉬어가는 사이 2차 전지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도 있습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셀 그리고 ESS부터 로봇과 자율주행 또 신재생 메가팩까지 테슬라의 실적 발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업종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실적 발표 정말 모든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확 꺾이는 건지 아니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전략을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를 겸하면서 테슬라가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올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9월까지 이제 미국의 이제 한 돈 1,000만 되는 보조금이 9월 말까지 하고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종료됐기 때문에 9월까지 선수요가 있어서 전기차 살 사람 거의 다 4분기 살 것을 대다수 샀기 때문에 9월까지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 상태에서 또한 테슬라가 11월 5일날 주주총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옵티머스 관련된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이게 계속 상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번에 오히려 위로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물론 테슬라는 과거에는 2차 전지 이제 우리 영향을 크게 미쳤죠. 이렇게 해서 전기 자동차를 대량 2010년대 상장해서 자동차 생산하면서 대량 생산을 성공해서 전기 자동차를 대중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기 자동차의 모멘텀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올라간 것은 이 사상 고점을 돌파한 것은 이것은 자율 FSD의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앞으로 추세 이렇게 가는 것은 FSD 모멘텀이 테슬라의 주가에 아직은 덜 반영됐다. 이 가치가, 미래 가치가. 그래서 현재는 이달에 이렇게 쉬고 있던 양봉이 이렇게 나올 걸 보는데 쉬고 다음 달부터 다시 추세가 더 나와서 저는 올 봄부터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12월까지 목표가가 이게 $630입니다. 지금보다 거의 40-50% 수익이네요. 그래서 가서 이제 다시 조정받고 그 이후에 27년도는 $1,380까지 갈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이 FSD 모멘텀으로. 그러면 사실은 지금보다는 FSD 모멘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이렇게 수혜를 하고 작년부터 자율주행차 1등을 여기서 사고 적극적으로 인조인가 2탄부터 추천했는데요. 그런데 그보다도 지금 그러면 이번에는 2차 전지 전기차가 이번 실제 전기자동차 잘 팔려서 실적이 잘 나오면 우리나라 2차 전지한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 2차 전기자동차 생산이 잘 되면 주가가 올라갈 거 생각하고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올라갈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도 당연히 수혜를 받고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다들 지금까지는 계속 버티면서 주가가 에코프로 같으면 주가가 87%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이 87% 내려와서 37,000원부터 지금 시작해서 지금 이제 150%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은 95,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10만 내외까지 여긴 찍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10만 내외까지 오면 다시 조정받는다라도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늘 이렇게 강한 것은 에코프로도 쇼커버링이 크고 그다음에 신규 매수도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건데요. 낙폭과대 가격 메리트. 그러면 지금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많이 빠진 거죠. 과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살 때는 초보 투자자들은 야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려있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많이 올라온구나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바닥을 탈피했습니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LG화학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양극재도 바닥을 탈피하는 거래가 실리게 탈피하겠대. 지금은 2차 전지를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없는 분, 비중이 없는 분은 20% 실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LG화학도 50만 내에도 마찬가지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손절하더라도 여기서 가서 해야 되죠. 7월부터 손절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지금도 테슬라의 영향으로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모든 악재가 다 반영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는 보면 지금 전기 자동차보다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데이터 센터에 가장 먼저 필요하고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로 모멘텀이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보다는 에너지 저장차들 그리고 테슬라도 에너지 저장차 지금 매출이 수조 달러 이상 일주일 이상 올라가고 있고 강력히 매출이 그쪽에도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우리나라 에너지 저장 장치 하는 회사들은 일단 양극재도 수혜가 되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테슬라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관련주들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 이 해답을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네, 2차전지 이제부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네. 앞에 다 반영됐다. 이런 시각에 최병훈 전문가도 힘을 보태는데요. 네. 아무래도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좀 볼게요. 새로 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와중에 행투가이드님 오셨고요. 캣테디님께서 우와 진짜 신기합니다.
저는 웃음치료사, 리더십, 레크레이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울증 때문에 가끔 우울증이 방문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남겨주시네요. 네. 자, 그러면 시장이 저희가 이런 얘기 나눈 사이에 많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하락했냐는 듯 유가증권 시장 0.8%까지 오르는데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지금 네. 종목이 상승 전환하거나 아랫꼬리를 달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 시청자님 주신 필옵틱스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리판. 종목도 아랫꼬리를 달면서 조금만 더 힘내면 오늘 상승 전환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임미숙님의 종목입니다. 47,0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0%. 그런데 이 47,000원을 찾아보니까 네. 오래됐습니다. 이 연초에 아마도 유리기판 얘기 한창 나올 때 그때 따라 사신 게 아닐까 싶은데 과연 유리기판의 시간이 다시 오게 될지 최병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유리기판은 미래에 이제 산업을 이제 자리 잡으니까, 내년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이제 매출이 인식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올라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은 별로 안 빠졌잖아요. 53,000원 갔다가 지금 이번은 47,000원 워낙 높게 잡아서 그렇지. 과거에 이제 여기 24년도 작년에 요 유리기판 이렇게 하고 이걸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사놓고 만 원대 이렇게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생산할 때, 산업화가 될 때, 그때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올라온 상태, 이 낙폭 가대가 아니고 가격 메리트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는 것은 2차전지 가격 메리트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사도 손실이 없이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 그냥 들어가는데 상승 달리기 좋잖아요. 이런 것은 이미 올라온 상태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추가로 사야 되는 거 실적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아직 실적이 나오는 유리기판 나오는 것 아니고요. 디스플레이 장비도 아직 크게 그러니까 특별하게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면 회복되겠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실적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한 6개월 동안도 내년 3월까지도 2월까지는 소외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소외돼서 나는 지금 이 정도에서 손절하고 가겠다면 한 20% 손절이니까 손절하고 지금 주도주 가도 바로 회복은 될 걸로 보여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보유하면 충분히 회복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기적으로는 보유 의견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매도하고 다른 거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필옵틱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최병훈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오늘 주제 우울증과 관련해서 네. 어떤 얘기를 들으면 가장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순위 4위에는 어떤 보기가 차지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일까요? 4위는요, 바로, 나아지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해요. 라는 말입니다. 네,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가 기다려줄게, 네. 계속 함께해줄게, 이렇게 급한 마음 먹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또 위로가 많이 그렇습니다. 된다고 합니다. 함께 가자, 내 손 잡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분위기 심쿵하죠. 있네요. 예. 네. 아니 진짜 이게 뒤에 말이 중요한 겁니다. 나아지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까지만 하면 놀리는 거죠. 맞아요. 근데 내가 함께 줄게라는 말이 저게 위안이 되는 거죠. 내 편이 든든하게 있다는 사실. 이 정도면 이거 진짜 심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후리지아님께서는 언제든 들어주는 게 1위 아닐까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또 이런 경험들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네. 이쪽에 가보면은 네. 요즘에 학생 환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네요. 그거 좀 약간 놀랐습니다. 아니, 확실히 네. 한 수십 년 전에 비해서는 우리 생활이 굉장히 풍족해졌잖아요. 네. 정말 편하게 살고 있는데 마음은 이렇게 앓고 있다는 거. 참 슬픈 현실인 거죠. 지금 이렇게 위로의 말 되는 약간 몽글몽글해지는 얘기하는데 훈훈한 얘기하는데 감성 말이죠. 파괴자 이거 뭡니까? 나아지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해요. 5만 원만 원만 주고. 우리 제작진 5만 원만요. 우리 PD님은 진짜 화끈한 티
그러니까요. F가 아예 없는 게 아닐까요? 그냥 감성이 약간 안드로메다급이어서 그 감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F가 분절돼 있는 게 아닌가.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감성 출만한 전문가님 저희 이어서 이분이 또 위로의 일가견이 있으세요. 게다가 음악에 또 조예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위로 잘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전문가님 생각에 가장 아플 때 위로가 되는 말, 뭡니까? 아플 때요? 네. 마음이 아플 때요. 마음이 아플 때요? 네, 네. 슬프고 우울할 때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면 가장 힘이 되시던가요? 전문가님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여기 보기 중에 골라주셔도 됩니다. 보기가 뭐 있는데요? 첫 번째,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두 번째, 예. 언제든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세 번째?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예, 세 번째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건요. 우리 신기 전문가님이 생각보다 T 성향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요? 지금 별로 공감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예. 그 금융치료가 최고더라고요. 이영재님, 신기수 전문가님은 확실한 T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오늘 정말 깜짝 놀란 게, 예. 그 냉철해 보이신 최병훈 전문가께서 오히려 이 얘기에 재밌어 하시고, 네. 정말 따뜻한 위로 한마디 해주실 것 같은 신기 전문가께서는 전혀 공감을 못 하시고. 예. 사실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공감이 되는 거였어요. 금융치료. 맞습니다. 금융치료. 제가 보기를 잘못 썼네요. 근데 금융치료 넣어놨어요.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요 몇 년 동안 좀 마음이 아픈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뿌잉뿌잉. 수익이 오면 네. 좋더라고요. 금융치료. 제가 잘못했네요. 보기를 금융치료를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기 전문가와 함께 금융치료하러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종목들 바로 주사 놔줄게요. 금융주치 예.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저희 첫 번째 종목은 평안님. 네. 이 필명도 뭔가 오늘 위로. 그렇죠. 평안. 좋은데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네. 될 텐데. 메디톡스입니다. 이 종목은 13만 원에 사셨고요. 비중 5%입니다. 지금 주가 얼마인가요? 12만 원까지 좀 빠져있네요. 메디톡스 그래요. 얼마 전에 좀 많이 휘청이면서 고생하는 시기죠, 지금. 그런데 비중이 예. 5% 정도 되시니까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 우리 시청자님 마음속에 평안을 찾아올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예, 메디톡스가 지난 2분기 때, 실적이 이제 컨센을 좀 하회를 했습니다. 이제 공장 가동률이 좀 하락을 했고요. 또 이제 법무비라든가, 특히 이제 법무비 쪽이 좀 시장에서 보기에 안 좋아 보여요. 지금 이번에도 이제 과징금을 맞았는데 3억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이제 3억인지, 얼마인지 제가 4억 5천이네요. 예, 4억 5천인데 4억 5천 과징금을 맞았는데 그게 금액이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또 이제 불복하겠다 이제 이러는데 계속 이제 노이즈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시장에서 보기에 이제 불안해 보이고 또 거기 이제 과징금을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이걸 지금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법무 자금 같은 것들도 들어갈 거를 이제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실적이 굉장히 좋으면은 그런 거 다 묻힐 텐데 이제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하반기 때 물론 이제 재고는 계속 소진될 걸로 보이긴 하지만 가동률이 늘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재고 쌓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매수하신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아마도 매수가 정도는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가 이상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냐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정도 올라오면은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톡스를 첫 번째로 살펴드렸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좀, 그 주된 흐름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잠깐 피했다 오는 것도 한 가지 상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신기수 전문가님의 티 모먼트를 다들 포착을 해버리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예, 이거를 왜 물어보냐는 듯한 표정으로 신기수 전문가님이. 08님께서 기수용 어리둥절. 그리고 이용재님은 주제에 관심 없는 게 티나요. 너무 티나요. 별의 조각은 분하수님께서는 돈 줄게. 얼마면 되겠니? 네. 정말 근데 이게 공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예. 금융치료 짭짤이 올라오면요. 맞습니다. 안 좋던 기분도 싹 좋아집니다. 그래요. 우리 네. 이런 얘기 말 한마디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이거는 돈 안 들잖아요. 우리가 주변 친구들을 우울하다고 네. 금융치료를 해주기에는 저희 또 계좌가 또 맞습니다. 약간 또 빈곤하고 연약하고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충분히 또 치료 가능하고 여기에 네. 플러스 알파로 금융치료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이 잘 네. 해주시잖아요. 합성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와, 금융치료를 그쵸. 도와줄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말이라도 건네고 뭐 그런 겁니다. 완벽합니다. 저희 다음으로 치료받을 종목입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예, 이 예. 뒷번호 5027님께서 예. 보내주신 종목인데 반도체 가운데서도요 이쪽 참 안 갑니다. 어떤 종목이요? 에이징랜드죠. 에이징랜드. 35,000원에 30%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 에이징랜드가 상장 초에 주가가 정말 한번 불기둥을 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새 주가 빠지고 나서 움직일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 차트 나가고 있는데 한 네. 3, 4개월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 별로 오른 게 없네요. 이게 지난해였죠. 지난해 초에는 8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쭉 빠져서 지금 여기서 3만 원대. 3만 원대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자, 전문가님, 반도체주 가운데서도 에이징랜드 참 움직임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인 건지 아니면 완벽하게 소외가 된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반도체는 제가 이제 반도체 업황은 내년까지 좋기 때문에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섹터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간 내에 에이징랜드도 아마 올라갈 거예요. 에이징랜드는 뭐 TSMC하고 국내에서는 뭐 유일한 어떤 공식 협력사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하이닉스하고는 CXL 쪽에 이제 주문형 반도체 또 이미 만들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중에는 모멘텀으로 작동을 해서 올라오긴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제 후발주자죠. 이쪽에 특히 이제 시스템 칩 설계하는 업체들 삼성 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시세가 뭐 패키징이라든가 또는 요즘에는 전공정들이 잘 가기 때문에 전공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서 지금 시세가 크질 않습니다. 올라오긴 하겠지만 이제 나중에 그쪽들이 먼저 다 올라가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이후에 이쪽으로 수급이 이제 들어오면서 또 올려질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 10% 정도 갖고 있는 거는 뭐 무난하겠지만 30%나 여기에 넣어놓고 지금 그 시기를 기다리는 거는 어찌 보면은 좀 기회비용이 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올라가겠지만 비중은 좀 줄여놓자. 그래 비중은 10% 정도로 줄이고 지금 상황에서 손실권이라고 해서 비중 못 줄이겠다 하지 마시고요. 지금 10% 정도로 줄여놓고 그 10%는 일단은 42,000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20% 현금화 시켜가지고요. 그거는 요즘에 핫한 종목들. 그러니까 늘 이런 장세에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 뭐냐면은 아직 못 간 종목이 이제 확 오르겠지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늘 선발주자들이 더 가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또 수급이 또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쪽 이제 선발주자 쪽으로 20%는 조금 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교체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중 줄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결국은 또 더 갈 거니까 에이징랜드도 보유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올인하시면 안 되죠. 비중을 좀 줄여갖고 가볍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저는 좀 뜨끔했던 게 원래 이렇게 투자자들이 한쪽 섹터가 막 가고 나면 더 오르는 거 뭐 있지? 이렇게 좀 찾게 되잖아요. 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뭐가 있지? 요놈이다! 그쵸? 공감하시죠? 네. 왜냐면은 오른 거 살려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덜 오른 거 사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서 덜 오른 거 좀 비중 담아놓으면은 가던 게 더 잘 가서 저거 샀어야 되는데 이런 무한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영원히 소외가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꼭 그렇게 소외되는 친구들은요. 예. 재무적으로 큰 문제도 없는데 계속 소외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에서 광기를 느낀 건 저뿐인가요? 정말 갑자기 화가 나네요. 예. 과거에 나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렇게 해당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선발 투자 위주로 봐야 된다. 이런 네. 조언을 같이 좀 남겨주셨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지금 약간 열이 올라왔어요. 얼굴에 한번 달궈질 뻔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 방송을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투자 경험은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네. 가보겠습니다. 민트민트님께서 올려주신 이 종목은 이슈 단계에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종목이 올라왔네요. 삼형 엠텍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사신 가격이 22,200원이시면은 따라가서 사신 거예요, 아닐까요? 이거 오늘 사신 거 아니에요? 이 가격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중이 15%고요. 네. 네, 지금 아무리 돌려봐도 이 가격이에요, 오늘밖에 지금. 없어요. 아니, 이 종목이 사실 원전도 조선도 다 깨고 있기 때문에 네. 무시무시한 속도로 저 차트 보세요. 이거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6,000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장중에 사신 종목이고 얼마 전에 어떤 회사 지분을 좀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요즘 분위기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만 주가가 70%나 올랐네요. 대단하죠. 신고가 쓰고 근데 있습니다. 이 가격에 따라간 거 맞나요? 그러니까요. 잘 사셨을까요? 단기로 보시는데 얼마까지 보고 대응을 하면 될지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삼형 엠텍입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는 종목인데 더 갈까요, 전문가님? 삼형 엠텍이 이번에 그 동아화성을 인수를 했죠. 그 동아화성은 이제 삼형 엠텍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일단 뭐 이제 철강이라든가 뭐 이런 쪽 하는 회사인데 동아화성은 자동차 쪽 또 이제 뭐 가전제품 쪽 이쪽 이제 고무 뭐 이런 제품들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쪽이 뭐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실적이 늘 거다라는 전망. 또 리포트들도 잘 나왔어요. 동아화성 인수를 통해서 뭐 제2의 성장이다. 뭐 이제 이런 리포트들도 KB증권에서 나오고 하면서 쫙 올라가는데 근데 이 생각을 해야죠. 이때 왜 올라왔을까? 5,000원대에서 5,000 얼마에서 6,000원에서 만 한 7,000원까지 올라오는 이 구간, 이거 왜 올라왔을까? 이게 이미 동아화성 인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온 거고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이제 리포트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가는 거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에 대해서, 이걸 점치기는 힘들죠.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 이제 2만 원대 바로 아래에서 윗꼬리가 달렸죠. 이렇게 이제 그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공짜 4개 달리고 하는 이런 구간은 뭐 누가 거기다 그 선 거둔 것도 아닌데 심리적으로 이런 그 어떤 저항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주가가 어디까지 갈까를 점치라 그러면은 그거를 점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아무리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뭐 밸류에이션으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고 하기 때문에 주가를 점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뭐 단기 대응을 지금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높은 가격, 5일선과의 이격도 지금 거의 한 20%가 벌어진 가격대에서 사셨거든요. 그러면 단기로 들어가실 때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 적어도 5일선 근접하는 부분까지 조정이 들어왔을 적에 들어가 본다든가 하셔야 되는데 벌써 진입 타점부터가 단기 대응용 진입 타점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고 들어가셨다면은 그렇다면 빨리 지금 빠져나오는 게 우선이다.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더 갈 걸 바라보겠다 하시는 것 같으면은 뭐 5일선 정도 또는 11선 정도의 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마지노선을 가지고 들고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신 가격이 좀 너무 높고 예, 그리고 단기라고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은 뭐 꼭 위쪽만 바라보기보다는 예,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져나오자. 지금 뭐 15%나 들어갈 정도의 예, 그런 가격대는 아닌 것 같다.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로 들어가셨다면은 지금이라도 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그리고 단기 투자는 또 거기에 적합한 금융 기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스킬을 조금 더 익혀보시고 나서 실전에 접목시키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 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보겠습니다. 08님, 워낙 국장에 그 소부장이 종류가 많아서 외인들은 하나도 모름, 안감, 안삼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까 그 얘기의 연장선이죠.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에이징랜드 저희 진단할 때 나왔던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 창행 시나브로, 그리고 박성광님의 i3 시스템, 성아님의 아모레 퍼시픽, 이렇게 최근에 사실 올해 들어서 각광받았던 종목들이 또 종목 진단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 위로와 관련해서도 글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보니까 우리 이 제작진이 네. 슬픔은 위로로 이겨내요 하시면서 이 위로했더니 차나핑님께서는 우울할 때는 고기 앞으로, 그러니까 위로 고기를 넣어주면은 이제 기쁨이 그거예요? 이 위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해석했는데, 근데 이 우울할 땐 고기 앞으로라는 이 표현이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래요. 그래요? 고기 그래서 먹으면 뭐 나와요? 뭐 트립토판이랑 비타민 B6가 그렇습니까? 세로토닌 합성에 도움이 된다. 예. 뭐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답니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예. 간에 우울할 때 고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우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갑자기 고기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 저 사실 우울하세요? 아니 갑자기 지금 예. 원래 점심을 안 먹거든요. 아, 오늘은. 저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예. 조그마한 햇반에 닭가슴살 먹으려고 했는데 고기 얘기하니까 갑자기 시국이 또 막 올라오네요. 위로를 참. 위로해주면 이제 예.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고 극복할 수 있고. 금융치료 위주로 가야 되겠습니다.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지효님의 종목입니다. 현대위아를 갖고 계시는군요. 51,100원에 15%입니다. 자, 어디까지 가져가야 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매수가 위로 이제 올라왔죠. 확실히 현대 계열이 현대차가 쭉쭉 가니까요. 네. 이제 탄력을 슬슬 받기 시작합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신고가를 네. 지금 내고 있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맞네요. 52주 신고가. 네, 현대 계열사들이 지금 참 힘을 내주고 있는데 현대위아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현대위아 이 종목은 이제 탄력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더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자동차 섹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이제 요즘에 이제 잘 가는데 지난번에 한참 안 갈 때 자동차 사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현대차는 그 당시에 현대차 잠깐 볼까요? 현대차가 뭐 22,000원, 23,000원 요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제가 목표가를 얼마 드렸냐면 현대차는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더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를 그렇게 제가 좋게 보고 있다면은 현대위아도 당연히 제가 좋게 보겠죠. 예, 당연히 현대위아도 실적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가다 쉬다 하겠지만 저는 현대위아가 앞으로 뭐 한 1, 2년 내에 일단 중기 목표가를 잡자면은 저는 10만 원 간다 봐요. 10만 원 넘어간다로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 재편되는 시기에 현대위아도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밸류체인 내에서 한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중기 목표가고요. 이제 근데 나는 이제 거기까진 바라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나면은 나는 좀 팔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이제 1차 목표가 정도 잡자면은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에서 일단 한번 쉬어감이 좀 발생은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1차 보시면서 좀 매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한 번쯤은 이런 종목들 가지고 한번 쭉 끌고 가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내보는 경험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15% 정도시니까 65,000원 이상 올라가면은 5% 정도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는 계속 들고 가서 10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이런 경험을 또 해보시는 것도 뭐 주식 투자 인생에서 한 번쯤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현대 위아 살펴드렸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65,000원에서 7만 원 사이. 신기수 전문가님 진단이 참 좋은 게 네. 여기서 이렇게 팔면 이렇게 수익이 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철학 그리고 좀 더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지혜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지금 당장 수익 실현하는 것도 좋지만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내가 큰 수익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네. 조언도 같이 해주셨어요. 바른 투자 길라잡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사이에 시장은 더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네, 우리 증시 코스피가 한 1% 정도 오름세 우와. 나타내고 있는데요. 위로가 필요 없는 장세인데 예. 그래도 오늘 랭킹 준비했으니까 한번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음 중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쯤에서 3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3위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이런 말입니다. 네. 저는 피가 맞나 봐요. 왜요? 저는 이런 거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 것도 그렇고 제가 얘기해도 그렇고 답답해요. 저는 3위를 봤을 예. 때 아마 저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시험 치르는 분들한테 딱 맞는 위로 말인 것 같아요. 시험이요? 시험 때 왜요? 예를 들어 천천히 가도 공무원 괜찮아. 시험이나 뭐 고시나 이런 것들 전문직이나 이런 거 시험 치르는 분들은 시간의 압박을 느끼잖아요. 예. 그리고 중간에 떨어지는 일도 많잖아요. 그쵸. 조급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가도 괜찮아. 너의 사례 진입이 조금 늦어져도 예. 괜찮을 거야. 이런 말 해주면 위로가 되거든요. 저도 수능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감돼요. 전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네. 아니야 빨리 가야 돼. 안 됩니다. 그럼 우웁니다. 눈물이 나온다고요. 사람 봐가면서 해야 돼요. 네, 천천히 예.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하게 내 친구 상한가 받았던데요? 상한가 갔던데요? 이렇게 주변 보다 보면 조급해서 투자를 이상하게 한단 말이죠. 맞아요. 천천히 가도 언젠가 수익으로 돌아선다면 확실하기만 하다면 괜찮아라고 스스로 세뇌하면 안 되죠. 스스로 자기 위로하셔야 되고요. 주변에도 괜찮아. 너무 빨리 갈 필요 없어라고 한마디 보태주시는 게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접목시키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면 시장 좀 더 보겠습니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종목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시장 끌어주고 있는지 변화 상황 점검하고 올게요.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짚어보겠습니다. 2위에 DI가 새롭게 올랐는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DI가 HBM4 신규 장비 콜테스트 통과 소식을 알렸습니다. 연내에는 SK 하이닉스 향해 발주를 기대하면서 주가는 25,900원 선까지 터치했고요. 현재 14% 넘는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5위에는 사이버원이 랭크됐습니다. 지난달에는 36곳의 사모펀드도 이번에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금융권 전반에서 보안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22% 넘는 급등세 보이며 5,100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14위에는 현대로텐도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방산 세일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가자지구의 휴전이 흔들리면서 오늘 방산주들이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철도 분야에서 글로벌 인증을 잇따라 획득하며 앞으로도 신규 수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229,500원 선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도 8% 급등세 보이며 고점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15위에는 네이버가 올라왔는데요. 네이버의 주가는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25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입니다. 이어서 16위에는 라이콤이 랭크됐는데요. 라이콤은 국내 최초로 스테인레스용 고출력 고냉식 레이저 용접기를 상용화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가 급등하면서 2,840원 선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는 17% 강세 보이며 2,6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17위에는 포스코홀딩스도 올라왔는데요. 포스코홀딩스, 중국의 철강 감산 여부가 이번 주에 논의될 예정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8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이제는 30만 원 선까지 안착했습니다.
18위에는 동양이 랭크됐습니다. 건자재 관련주인 동양 주가는 6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고요. 20위에는 HJ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HJ중공업의 주가는 강보합세에 머물면서 28,000원 선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이렇게 오늘 오후장 달라진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에이펙 전에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에는 호재가 가득한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장에 매수세도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선박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오늘 오후장에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의 우상향은 지속되는 걸까요? 전반적인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미 조선업 협력 기대감 같이 올라오기 마련이죠. 자, 조선주 어제 그렇게 올랐는데 오늘 또 갑니다. 그러면 이 물살 앞으로도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무관님, 조선주 어떻습니까? 예, 조선주들을 이제 올라가는 부분은 뭐 이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좀 임박한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지금 조선주들에 대한 어떤 그 실적 전망치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실제적인 어떤, 실적이 갑자기 또 는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 수혜가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그런 예상은 안 들고요. 예, 지금은 그냥 이제 뭐 관세 협상, 한미 어떤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은 다음번 스텝을 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뭐 조선사들 미국에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잘하면은 미국 법안을 고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뭐 배를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조선주들이 더 간다고 봅니다. 근데 조선주들은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섹터인데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게 근데 그만큼 주가도 미리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그러면은 오늘 뭐 그 리포트 보니까 목표가를 51만 원까지 낸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51만 원이면은 얼마 안 되죠. 사실 지금부터 따져도. 예, 그래서 지금 들어가가지고 그 정도의 수익을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고 아마 제 생각에는 50만 원 부분 가면은 한 48만 원, 9만 원 가면은 조금 이제 둔화될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지금 따라잡는 거는 조금은,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거는 벌써 늦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오히려 재료 노출성으로 좀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매물이 좀 나오면서 밑으로 좀 빠지면 그때 또 들어가서 또 박스권 매매 어느 정도의 반등을 또 수익을 내고 하는 그런 정도의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선주들은 그런 식의 접근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오히려 좀 긴장해야 된다 하는 말씀 하나, 그리고 지금은 그냥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아닐까 하는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혹시라도 무슨 다른 일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와, 오늘 별빛의 속삭이님 오셨는데요. 아니, 지금 수익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오늘 상 2개를 먹었어요. 네? 어제 하나 먹고. 이야, 이거 무슨 일인가요? 금융치료 제대로 받으셨는데요. 야, 대단하신데요, 진짜. 예. 사이버원, 보안주 얘기도 아까 나왔는데 보안주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이버원과 한싹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더글로리님께서 에이징랜드 진단 요청해 주셨잖아요. 아까 저희가 봐드렸거든요. 뒤로 돌려보시면서 에이징랜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리고 오늘 우울증, 위로 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데 08님께서는 네. SNS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진짜 저 이 얘기 공감합니다. 맞아요. SNS는 사실은 다 좋은 얘기, 뭐 좋은 곳 갔던 거, 좋은 거 먹었던 거 이런 것만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자꾸 보다 보면 내 인생이 자꾸 초라해 보이거든요. 저는 알림 껐어요. 그래요? 예. 원래 잘 안 보기도 하는데 네. 딱히
딱히 인생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너무 자주 올라와요. 맞습니다. 지우는 것도 일이어가지고 저도 좀 줄여야 될 텐데 이게 쉽지가 예. 않습니다. 중독돼 버렸어요. 예원신당님께서 아유 저희 네. 방송을 통해서 큰 위로 아이고. 받는다고요. 이 보기에도 보면은 잘 들어주는 게 정말 이 위로도 되고 도움이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어디에 얘기하실 데 없으시다 하시면 그리고 또 내 사정 주변에 미주알 고주알 말하기 싫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게시판을 활용을 해주세요. 여기가 또 대나무 숲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들이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 마음껏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을 찾아가 볼게요. 이번에 볼 종목은요. 유튜브 빛날날님의 종목입니다. 어우, 이름이 너무 좋아요. 자, KN솔인데요. 반짝반짝. 17,860원, 20%입니다. 액침냉각 이슈 나오면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액침냉각이 참 그 이슈가 됐을 때는 굉장히 관련주들 좋았잖아요. 저 KN솔 듣고 뭐 네. 있었는데 그쵸. 액침냉각. 그런데 맞네요. 주가가 요즘엔 영 힘을 못 씁니다. 저렇게 차트를 좀 짧게 놓고 보면 고생하다가 금방 올라온 것 같잖아요. 멀리 보면 사실 예전에 진짜 많이 갔던 종목이거든요. 오랫동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2년째 뒷걸음질이네요. 그렇죠. 지금 11,000원대인데 이거 17,000원이 굉장히 멀어 보이거든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KN솔입니다. 이 17,000원대인데 액침냉각 이슈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까요? 일단 KN솔은 이제 액침냉각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액침냉각 쪽에 수주가 들어오느냐 그런 소식은 안 들리죠. 그래서 액침냉각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은 뭐 한 번씩 테마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예, 원래 하는 일 중에 제일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거는 이제 클린룸 쪽입니다. 이제 근데 클린룸은 여러 군데 쓰여요. 예, 꼭 반도체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산업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바이오 쪽에서도 클린룸이 많이 쓰이고요. 근데 돈 제일 되는 거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의 클린룸이겠죠. 근데 KN솔이 조금 안타까운 게 반도체 쪽의 클린룸 사업을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은 못 들어가고 작은 칩 회사들 그런 쪽만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을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클린룸 쪽이 확 터져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좀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고 액침냉각 부분에 대한 것을 뭐 이제 기대하자니 한번 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마 바람이 한번 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게 과연 언제쯤 불어올까? 이걸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참 답답하죠.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서 냉각 이슈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지금 사라지고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냉각 부분에 대한 것이 데이터 센터 설계 부분부터 액침냉각이 아닌 뭐 다른 걸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KN솔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당장에 지금 딱 보이는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실적이 잘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실적은 일단 안 나오고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것 같고, 또 이러다가 또 갑자기 액침냉각 얘기가 또 한 번쯤 불어오게 되면 또 한 번 주가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게 언제쯤 될지 맨날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것도 이게 굉장히 지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20%신데 이걸 또 다 팔자니 아마 팔으라고 해도 못 파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절충안으로 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만 들고 어느 정도 좀 기다려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비중 절반 줄인 이후에 가격적으로는요, 여기 주황색 선이 이동평균선 481선입니다. 이 가격, 그러니까 15,000원 정도까지 기다려볼 수 있다. 그리고 기간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은 올해 말까지만 기다리시고, 올해 말까지 액침냉각 바람이 안 분다 그러면은 눈 딱 감고 나머지도 좀 팔아버리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어느 정도 좀 계획을 가지고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오래돼 소외되면 지치죠. 네. 그래서 이 지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시고 비중이 좀 떨어지면은 그래도 신경이 약간은 덜 쓰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를 더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보스 LO님의 종목인데요. 반도체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ISC입니다. 매수 가격은 81,000원. 이분도. 비중 50%고요. 그 손실 구간이시고 근래 가격인 것 같죠? 근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셨나요? 50%. ISC가 꽤 올라온 상황에서 50%를 담으셨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네. 산 게 아니라면은 1년 반, 2년까지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셨을 가능성도 제 생각에 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이 높으니까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좀 바라볼 수 있는지 살짝 고점 대비 밀려있긴 한데 뭐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자, 전문가님, ISC는 어떨까요? 예, ISC는 제가 65,000원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와서 50%를 들어가시면은 이게 참 좀 너무 높게 사셨다. 뭐 당연히 이제 일감은 그렇죠. 너무 높게 산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더 갈 것 같긴 하지만 갈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높게 비중을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늘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비중을요 20% 정도로 줄이셔야 되는데 당장 줄이지 마시고요. 본전가까지는 뭐 이제 뭐 조금 일찍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가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20%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비중 가지고 1차 목표가 95,000원, 2차 목표가 11만 원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ISC까지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함께해 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에서 핵심만 콕 예. 집어가지고 이렇게 엑기스면 마지막 종목까지 알차게 챙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위로가 되는 말 1위와 2위는 귀요미 상정앵커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귀엽게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요?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리는 네. 턴으로. 네. 그래서 위로가 되는 말 1위와 2위 공개하겠습니다. 자, 1위는 뭔가요? 역시 저게 맞군요. 네. 언제든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2위,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네. 예,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손실을 내고 있는 것도 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네. 또 다른 종목을 샀더라면 뭐 이런 생각도 약간 하실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친구 잘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옆집 아저씨 잘못이고요. 예, 세상 잘못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1위를 차지한 언제든지 말만 해 내가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 라는 이 멘트는 T든 F든 성향을 막론하고 정말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서로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을 많이 남겨줄 수 있는 따스한 사회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3, 4명 모이면은 네. 특히나 점점 나이 들수록 더 느끼는 것 같은데 다 각자 자기 할 말만 해요. 맞아요. 식구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단체 메시지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말만 계속 하고 서로 답을 안 해줘. 그러다 보면은 잘 들어주는 친구가 네.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인기 있고 네. 가장 오래 지속되는 그런 인맥들 그런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따뜻한 정말 자꾸 찾고 싶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수익도 돌아갈 수 있는 남은 시간 오후장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랭킹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